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만 따로 떼어놓고 보지 말고 조금 더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왜 그렇게 강했을까요? 일본 증시는 왜 다시 주목받았을까요? 그리고 한국 증시는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 질문을 놓고 보면 결국 답은 하나로 모입니다. 한 나라 증시가 진짜로 강해지려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 있어야 하고 그 산업을 대표하는 대형주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엔비디아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메타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AI 랠리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강하게 본 이름은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AI 반도체가 올라갔고요. AI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서버, 메모리, 소프트웨어까지 시장이 한꺼번에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단순히 미국이니까 강하다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세계가 인정하는 대표 기업이 있었고 그 대표 기업이 새로운 산업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돈이 몰린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증시가 다시 주목받을 때 단순히 엔화가 약해서만 오른 게 아닙니다. 도쿄 일렉트론, 어드반테스트 같은 반도체 장비주가 강하게 부각됐고 일본 제조업의 체력과 장비 경쟁력이 다시 조명됐습니다. 일본은 완성품보다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정밀 제조 쪽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의 위치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럼 한국은 뭘까요? 한국 증시가 정말 다시 평가받으려면 결국 삼성전자를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대형주를 빼고 코스피 재평가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여러 테마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조선, 방산, 전력인프라, 자동차, 금융, 바이오, 2차전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 전체가 글로벌 투자자에게 다시 강하게 선택받으려면 결국 대표 산업이 움직여야 합니다. 한국의 대표 산업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단순히 내 계좌 속 한 종목으로만 보지 말고 한국 증시 전체가 다시 평가받는 과정에서 왜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밖에 없는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 정말 많은 산업이 있습니다. 소비,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산업재, 소프트웨어, 플랫폼, 반도체 다 있죠. 그런데 최근 시장을 가장 강하게 움직인 축은 결국 AI였습니다. 그리고 그 AI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칩을 공급하는 회사로 평가받았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들이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려면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졌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오른 건 한 회사의 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시장이 AI 인프라를 믿었다는 뜻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 GPU가 더 필요하다. HBM이 더 필요하다. 서버 D램이 더 필요하다. 전력 인프라도 필요하다. 이 해석이 붙으면서 미국 증시 전체가 다시 움직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 하나만으로 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가 신호탄 역할을 했고 그 뒤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투자와 데이터 센터, 전력, 반도체 장비, 메모리까지 돈이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증시가 강해질 때는 대표주 하나가 시장의 상상력을 열고 그 상상력이 주변 산업으로 퍼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그 역할을 엔비디아가 한 겁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 전체의 얼굴 같은 기업입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 증시가 다시 주목받을 때 투자자들이 본 건 단순히 일본 주식이 싸다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봤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은 반도체 장비 쪽에서 중요한 기업이고요. 어드반테스트도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서 강한 기업입니다. 일본은 완성 반도체를 직접 많이 만드는 나라라기보다 장비, 소재, 부품, 정밀 제조에서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투자가 커지면 칩을
만드는 회사만 좋은 게 아닙니다. 장비도 필요합니다. 소재도 필요하고요. 테스트도 필요합니다. 공정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 전체 공급망에서 일본 기업들이 다시 평가받은 겁니다. 이걸 보면 한국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강해지려면 단순히 코스피가 싸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에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산업이 있다. 그 산업 안에 글로벌 대형 기업이 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 이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 역할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세계적인 체급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수출의 중심에 있고 한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무게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다시 평가받으려면 삼성전자를 빼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은 알겠는데 내 계좌는 왜 답답하냐? 미국은 엔비디아가 시원하게 갔고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 같은 장비주가 강했다는데 삼성전자는 왜 마음처럼 안 움직이냐? 한국 증시가 삼성전자를 다시 봐야 한다면 왜 시장은 아직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큰 그림만 보면 삼성전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산 가격이 있고 내가 버티는 시간이 있고 매일 보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만 들으면 오히려 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주가는 바로 안 가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중요한 기업이라는 것과 삼성전자 주가가 당장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에서 중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 주가로 이어지려면 실제 증거가 필요합니다. D램 가격이 버텨야 하고요. 서버 메모리 수요가 살아야 합니다. HBM4E가 고객사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낸드와 SSD도 회복을 보여줘야 합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도 말이 아니라 고객사와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 수급이 붙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 기대감만으로 큰 추세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담고 기관이 따라오고 거래 대금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삼성전자가 중요하니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을 보면 결국 대표 산업과 대표주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한국도 그 길을 가려면 삼성전자가 다시 증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료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엔비디아로 움직였다고 해서 엔비디아 하나만 오른 게 아니죠. 그 주변으로 반도체 장비, 메모리, 전력, 데이터 센터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일본도 도쿄 일렉트론 하나만 본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와 소재, 제조 경쟁력을 같이 봤습니다. 그럼 한국도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SK하이닉스로 갈 수도 있고요. HBM 장비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번질 수도 있고 전력 인프라, 자동차, 금융, 저평가 대형주로 순환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진짜 강해지는 장이라면 대장주에서 시작된 돈이 여러 섹터로 번지는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준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한국 증시가 다시 평가받으려면 돈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번지는지 봐야 하잖아요. 미국은 엔비디아에서 시작된 AI 인프라 흐름이 퍼졌고 일본은 반도체 장비와 정밀 제조 쪽으로 돈이 붙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출발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돈이 장비, 소부장으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자동차와 금융으로 순환할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를 정리해뒀습니다. 좋은 뉴스 하나에 흥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코스피 전체 안에서 돈이 어느 길목으로 움직이는지, 지금 자리가 돌파인지 놀림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된 자리인지 같이 보자는 자료예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뒤쪽에서 자료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결국 삼성전자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산업 배표성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큰 회사가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반도체의 대표 기업이고 한국 수출을 설명할 때 빠지기 어려운 기업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볼 때 삼성전자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는 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산업 경쟁력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고 그 반도체의 대표 기업 중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통해 AI 인프라를 봤다면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통해 메모리와 AI 반도체 사이클을 봅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도쿄 일렉트론을 통해 반도체 장비와 제조 경쟁력을 봤다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를 통해 메모리, 수출, 대형주 수급을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한 종목이면서 동시에 한국 증시 전체를 보는 창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가총액입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안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큽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코스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버티면 코스피도 쉽게 무너지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자금을 끌어오면 한국 증시 전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수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강해지려면 중소형 테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형주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규모와 유동성을 가진 대표 대형주가 움직여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실적 체력입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강했던 이유는 AI라는 스토리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 수요가 있었고 매출과 이익 기대가 커졌고 시장이 그 숫자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반도체 장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붙었고 반도체 투자 확대가 실제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결국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D램 가격이 회복되는지, 서버 메모리 수요가 살아있는지,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연결되는 메모리 수요가 유지되는지, HBM4E가 고객사 신뢰로 이어지는지, 낸드와 SSD가 회복되는지, 파운드리와 패키징에서 실제 고객사를 확보하는지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한국 증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외국인이 오래 믿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적 체력이 살아나면 한국 증시 전체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감정으로 사지 않습니다. 숫자와 수급을 보고 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뉴스 제목보다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흥분하기보다 그 뉴스가 실적과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한국 증시가 정말 재평가되려면 외국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자 힘도 중요합니다. 기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스피라는 큰 시장이 한 단계 더 커지려면 외국인이 한국을 다시 사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산다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본다는 뜻과 가깝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시장 전체를 살 때 가장 먼저 유동성이 큰 종목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가진 대형주를 봅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수급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외국인 돈이 들어오면 그건 한국 증시를 다시 보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돈이 빠지면 코스피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지수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뉴스보다 수급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에 실제 돈이 들어오는지, 그 돈이 반도체 전체로 퍼지는지, 코스피 대형주로 확산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미국이 엔비디아를 통해 AI 랠리를 보여줬다면 한국은 삼성전자를 통해 외국인 수급 회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미국과 일본 사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부러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가 먼저 갔고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 같은 장비주가 강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한국은 저렇게 못 가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마음이 더 답답해집니다. 대신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미국이 강했던 이유는 대표 산업과 대표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주목받은 이유도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자기 역할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국도 반도체 대형주가 자기 역할을 다시 보여주면 재평가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삼성전자가 가야 할 길은 엔비디아와 똑같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처럼 GPU 설계 회사가 아닙니다. 도쿄 일렉트론처럼 장비 회사도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반도체 제조, 서버 메모리, 낸드와 SSD,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가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엔비디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방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D램 체급, HBM4E 검증, 서버 메모리 수요, 낸드와 SSD 회복,
회복, 파운드리와 패키징 고객사, 이 조각들이 맞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만으로 끝나는 시장도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고 SK하이닉스가 HBM에서 힘을 보태고 장비주와 후공정, 전력인프라가 같이 움직이고 자동차와 금융, 저평가 대형주까지 순환해야 진짜 건강한 장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시작점이고 코스피 재평가는 확산이 필요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지금 구간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많은데 주가가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누구나 답답합니다. 특히 미국은 엔비디아가 강했고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 같은 장비주가 주목받았다는데 삼성전자는 왜 아직 답답하냐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삼성전자를 하루 가격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지, D램과 서버 메모리 수요가 실적에 힘을 주는지, HBM4E가 고객사 신뢰로 이어지는지, 반도체 수출과 코스피 흐름이 같이 살아나는지,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다른 반도체 섹터로 번지는지 이걸 보셔야 합니다. 주식은 결국 큰 그림과 실제 수급이 만날 때 움직입니다. 큰 그림만 있어도 안 되고 수급만 있어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의 중심이라는 큰 그림이 있고 그 위에 실제 실적과 외국인 수급이 붙어야 합니다. 그때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보게 됩니다. 신기로 보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 증시는 결국 삼성전자를 다시 봐야 한다 이 말은 방향성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아무 자리에서나 삼성전자를 따라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좋은 큰 그림과 좋은 진입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중요하다는 것과 지금 당장 무조건 사도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기로 보시는 분들은 수급과 자리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SK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 전력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버티는지, 일본 반도체 장비주 흐름도 같이 살아있는지, 환율과 금리가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이런 걸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급하게 따라붙는 종목이라기보다 돈이 실제로 붙는지 확인하면서 봐야 하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특히 코스피 전체와 연결해서 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장주가 움직이는 건 중요하지만 그 움직임이 실제 수급과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흐름을 매일 혼자 다 챙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미국 엔비디아 흐름, 일본 도쿄 일렉트론과 반도체 장비주, 한국 코스피, 외국인 수급, 반도체 수출, D램 가격, HBM4E,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환율, 금리, 장비주,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봐야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종목 하나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미국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인프라 돈이 움직였고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 같은 반도체 장비주가 주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돈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에서 시작될지, HBM 장비주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자동차와 금융, 저평가 대형주로 순환할지 그 길목을 같이 보는 겁니다. 주식에서 가장 아쉬운 건 좋은 뉴스를 보고도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놓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였는데 그 다음 돈이 SK하이닉스와 장비주로 번질 수도 있고요. 반도체 대형주가 쉬어가는 사이 전력 인프라나 금융주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섹터가 먼저 움직인 뒤 다시 삼성전자로 돈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를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를 정리해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사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고 보기 위한 관찰 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 7개 섹터를 같이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증시가 다시 평가받으려면 삼성전자 하나만 움직여서는 부족합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중심을 잡고 그 돈이 장비와 패키징으로 번지고 전력 인프라와 자동차, 금융, 저평가 대형주까지 확산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미국도 엔비디아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았고 일본도 도쿄 일렉트론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표주가 시장의 문을 열고 그 다음 돈이 주변 산업으로 퍼졌습니다. 한국도 그런 흐름을 봐야 합니다.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쁜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도망가는 것도 아니라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붙는 돌파인지, 큰 흐름 안에서 쉬어가는 눌림인지,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복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돼서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좋은 종목을 보고도 너무 비싼 자리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흐름이 살아있는데 잠깐 눌렸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에는 단순 종목명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봐야 하는지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국 엔비디아 흐름만 보고 한국 주식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건 아닌지, 일본 반도체 장비주 흐름을 보면서 한국의 장비, 소부장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삼성전자 수급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한국 증시 재평가라는 큰 흐름 속에서도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자료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 시장의 흐름을 차분하게 보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도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도 그 뉴스가 어느 섹터로 번질 수 있는지, 어느 자리가 너무 뜨거운지, 어느 구간에서 확인이 필요한지 같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와 함께 필요한 안내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미국 엔비디아, 일본 도쿄 일렉트론, 한국 코스피, 외국인 수급, 반도체 수출, 디램 가격, HBM4E,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환율, 금리, 전력 인프라까지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혼자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시장 체크포인트,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수급 흐름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니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를 통해 AI 인프라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 같은 반도체 장비주를 통해 제조와 장비 경쟁력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럼 한국은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결국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한국 증시가 다시 평가받으려면 반도체 대형주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디램과 서버 메모리, HBM4E, 낸드와 SSD, 파운드리와 패키징, 반도체 수출과 외국인 수급, 이 흐름이 같이 맞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한 종목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얼굴이고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의 체력입니다. 그리고 그 체력이 실제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하루 등락에 마음을 다 빼앗기기보다 한국 증시가 다시 평가받는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증거를 쌓아가는지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